선생님 이런 거 모르면 못 푸나요? 네! 못 풀어요. 그걸 구분하라고 낸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만 보이고요. 하려고 해야 방법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만 명언 중독자인가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9월 14일에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우리 로직 플로우대로 여러분 적용을 할 건데 제 수업의 시그니처죠. 문법 문제 먼저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보기에서 기준점을 잡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준점 A, B, C, D 중에 동사가 되는 건 B번 동사 가능하지만 모두 된다? 형용사 가능하죠. 근데 나머진 동사가 없는데? 그런데 R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동사로서는 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솔직히 말하면 A, B, C, D 다 가능할 수 있죠.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PP 형태 ED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C번 satisfactory가 보어 자리 형용사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ING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기에서 기준점 잡고 제가 항상 구조를 파악하라 그러죠. 구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동사 파악하면서 문장의 의미까지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형태만 가지고 문제 풀지 마세요.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태만 보니까 이걸 자꾸 정답을 B번 찍는 사람들도 있고 C번 찍는 사람들도 있고 D번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B, C, D가 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의미까지 동시에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얘는 ing, pp 분사형 형용사 vs 뭐? 일반 오리지널 형용사 선택 문제입니다. 이 분사의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의 특성을 가집니다. 동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능수동으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형용사는 주체의 상태, 속성을 묘사할 때 쓰는 게 오리지널 형용사예요. 여러분 질문. I am happy. 나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할게요.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면서 이 구조적인 걸 특징을 정할 때 특히 감정동사의 분사형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감정동사 뭐예요? 우리 satisfy라는 우리 감정동사입니다. 이 satisfy는 기본 뜻 자체가 뭐죠? 누군가를 만족시키다라는 우리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감정동사는 이 주체 입장에서 이 감정을 주는 쪽 감정의 원인이면 ing로 능동으로 주로 쓰게 될 거고 주체 입장에서 감정을 느낄 때 뭘 쓸 수 있다? PP 형태 수동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감정동사에 우리 PP 형태를 씀으로써 주체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 어떻게 쓰죠? I am satisfied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주격 보어 자리거든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지 뭔가를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performance evaluation 일단 사람이 아니죠. 근데 주체가 감정을 느끼려면 감정은 누가 느낀다? 사람이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B번을 넣게 되면요.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performance evaluation 이 뭐예요? 우리 실적 평가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안녕, 난 실적 평가야. 나 되게 만족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실적 평가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아예 문맥상 불가능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걸 한국어로만 대입하게 되면 헷갈려요. 왜? satisfactory, 만족스러운이란 뜻이고 우리 그리고 satisfy, 만족한이란 뜻인데 아니 performance evaluation 평가가 만족했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우리나라 말에선 분사형 형용사와 오리지널 형용사에 뭐예요?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국어로 하면 헷갈리겠죠. 그런데 영어에 원리적으로 적용을 하라 그랬어요. B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감정을 느낄 때 사용하는 형용사 표현이라서 주체가 지금 실적 평가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실적 평가가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 평가가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뒤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실적 좋은 평가가 이 사진들을 만족시켜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그 누군가를, 즉 분사형 형태의 형용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지니까 적어도 뒤에 목적어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부정사도 당연히 능동으로 쓰였으니까 투부정사도 뭐예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족시킬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 투부정사의 능동, satisfying이라는 능동의 형용사니까. 그런데 지금 문맥을 보시라고요. 자, performance evaluation 이것만 보고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문장을 다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시야를 좁혀서 왜 이것만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냐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평가가 땡땡한 상태 속성을 묘사해야죠. 그러나 추가적인 트레이닝 교육이 제공될 겁니다. 뭐예요? 약점을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질문.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이 실적 평가가 만족스러운 상태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리지널 형용사로서 정답을 C번을 넣으셔야겠죠. 한국어로 만족스러운이 어울려서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왜 여기에 일반적인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어떨 땐 satisfied가 정답이고 어떨 땐 satisfactory가 정답인데 이번 9월 달엔 satisfactory로 정답을 냈고, 그럼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오리지널 형용사와 분사형 형용사의 선택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체 입장에서 능수동을 묘사하는 동사의 특성이 들어간 그런 보어를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주체 입장에서 그냥 그 주체의 상태나 속성을 설명하고 싶은 건지만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B번 같은 표현은 주로 어떻게 쓰여요? 우리 be satisfied with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something에서 I am satisfied with something, a product. 나 제품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어. 제품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satisfied를 써야지 I am satisfactory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satisfactory, satisfied 선택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 교수님 화 안 났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오해할까? 우리 수강생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막 댓글에 화 많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알죠? 네, 화난 게 아니에요. 열정이 넘치는 거지 화난 게 아니에요. 화 안 나서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갑시다. 요것도 9월 14일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번 문제. 자, 가보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관점. 우리 제 로직 플로우 보기부터 보고 보기에서 기준점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보기에서 기준점. 자, 질문. 일단 빨래 다 됐다. 제가 사실 저 빨래를 넣어놓고 제발 특강 전에 빨래가 끝나야 되는데, 왜냐면 건조기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됐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whose, whatever, who, anyone의 선택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기준점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죠? 위에 3개, 접속사. 밑에 하나, 전치사. 죄송해요. 지금 빨래 때문에 정신. 자. 접속사 3개와 접속사가 아니네. 접속사가 아니네요. 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빨래 때문에, 오케이, anyone을 전치사라고. 아니. 큰일 나요. 큰일 실수입니다. anyone 접속사가 아니네와 접속사 3개의 선택 문제네.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동사 개수를 찾으세요. 동사 개수를 찾으면서 문장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is discussed라는 동사 수동태, 그리고 쉼표로 끊어져 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뒤에 are 동사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서 문장의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D번은 그럼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A, B, C 중에 부사절 접속사인 걸 찍는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정답이 하나로 바로 찍혀야죠.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건 B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가 아니라 각각의 접속사의 쓰임을 알아야 돼요. whatever, 참고로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절 접속사도 됩니다. 근데 whose는 어떻게 쓰이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로 쓰이죠. 관계대명사예요, 얘. 또 who도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이면서 얘도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딱 봐도 얘가 부사절 아닌가요?
쉼표로 끊어져 있는데? 그러면 의미 파악까지 가볼게요. Whatever is discussed. 무엇이 논의되든지 간에 during the confidential meeting. confidential 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밀의라는 형용사 표현이에요. 야, 기밀회의에서 우리 비밀회의 동안에 무엇이 말되어지고 논의되든지 간에 직원들은 뭐한다? 상기되어진대요. 뭐하지? 않도록 상기되어진대요. Be reminded to 동사원형. 이거 BPP2 부정사꼴 되게 중요하죠. 그럼 share the details with outsider. 외부인들과의 이 세부사항 공유하지 않도록 상기되어진다. 문장의 의미도 파악도 하셔야 되고 형태로도 보셔서 의미와 형태가 동시에 다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로서 whatever이 당연히 9월 14일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리 하나만 할게요. be reminded to 동사 원형. 이거 제가 뭐로 바꿀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remind a to 동사 원형,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그런 오형식 동사들이 있죠. 걔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be reminded to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이렇게 쓰이는 거 여러분 적어보세요. BPP2 동사 뭐 있죠? expected to 동사 원형, 그쵸? 또 be asked, be permitted, be requested. 그렇죠. requested to 동사원형. 그렇죠. be asked, persuade 맞습니다. 뭐 invited 맞아요. forced도 마찬가지고요. allowed to 동사원형 맞아요. require 다 맞습니다. 와, 짱짱짱 여러분 짱. encourage 맞죠. 되게 많이죠. urge. 와, 여러분 이번 주 토익 와, 다 맞겠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이것도 정답이 좀 나뉘네요. 자, 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좀 언급했던 거라서 다들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죠? 접속사, 전치사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질문. 일단 as long as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서 조건을 나타내거나 뭐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조건으로서 오직 그러는 경우에만 provided that 요거 얼마 전에 정답이었죠. 그거의 동의어로 쓰일 수 있고요. 자, 근데 as well as가 문제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as well as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쓰이지 않아요. 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동등하게 연결해주고 굳이 문법 용어로 따지자면 상관접속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상관접속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전공자니까 그냥 알고 있을 뿐인 거지 이 상관접속사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 알지만 제가 용어 극도로 싫어하죠. 용어 진짜 극도로 싫어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s well as 상관접속사야. 누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학사, 석사 다 영어 관련된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길 지나가다가 야, as well as가 뭐야? 상관접속사야. 이렇게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냥 as well as를 내가 듣고 또 문법적으로 내가 읽고 또 내가 그래서 쓸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뜻도 알아야겠죠? 얘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역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as well as를 쓸 거면 이 앞과 뒤에가 똑같은 품사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n order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그리고 in light of 누가 봐도 전치사죠. 뒤에 명사 나와야 됩니다. 야, in light of 오랜만에 나왔던 전치사고요. 무슨 뜻으로 이거 해석하나요? 뭐뭐를? 그렇죠. 고려한다는 뜻이죠. 뭐뭐를 고려하여. 그렇죠? considering에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 보기를 보자마자 A, B, C, D가 어떤 건 접속사, 어떤 건 전치사, 어떤 건 투부정사, 어떤 건 이런 앞뒤 동등하게 연결해주는 상관접속사 이런 거 모르면 못 푸나요? 네! 못 풀어요. 그걸 구분하라고 낸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만 보이고요. 하려고 해야 방법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The unexpected rise가 있네. 설마 이 rise를 여기서 동사로 보는 건 아니겠죠? 아, 명사겠죠. 왜? unexpected의 꾸밈을 받고 있잖아요. 그
그리고 쉼표로 끊어져 있네. 명사 찍으라는 문제네. 적어도 C번은 죽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A번도 죽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B번도 죽어도 안 되겠죠. 왜? 명사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맨 앞에서 쓰이지 않는다니까요. 앞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뒤에 명사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쓰이면 모를까. 또는 동사 이렇게 나오면 모를까. as well as를 문두에 이렇게 맨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정답은 D번밖에 안 되네요. unexpected rise. 이 생산 비용에 있어서의 예상치 못한 상승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요 is reviewing alternative supplier. 대안, 차선 체계 어떤 차선의 그런 공급 업체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리퍼님, rise 일형식 동사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렸네요. 형태만 또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명사여야 되는데 이건 PP 형태. 그렇죠,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 rise가 명사겠죠. 됐어요? 코스트가 동사?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의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생산 안에 있는 증가가 비용하다? 비용이 들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형태만 보고 문제 좀 풀지 마세요, 제발.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면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전치사 뒤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전치사 뒤에 빈칸 뚫려 있어요.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대답해보세요. 우리 정답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 그렇죠. I don't know. 모르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명사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전치사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이 자리가 명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언어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형용사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자리를 당연히 명사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저는 이 자리를 뭐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 그냥 부사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 전치사 뒤에 형용사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있죠. 뒤에 명사가 있으면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빈칸을 뚫어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를 뚫어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가 나오는 건 뒤에 동명사 ing 같은 게 나와서 전치사 뒤에 나온 동명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거기 사이에서 낀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치사 플러스 여러분 뒤에 빈칸이 빨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만 떠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가 맞아요. 근데 그 명사 자리는 맞는데 전치사 뒤에 바로 빈칸이 뚫려 있을 때 그게 무조건 명사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치사 뒤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뒤는 뭘까요? 라고 했어요? 전치사 뒤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형태만 보고 뭔가를 자꾸 결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 문제 rise를 동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cost를 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질문? cost는 명사도 되는데 왜 명사로는 못 보는 거예요? rise는 명사도 되는데 왜 명사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해라? 그러면 문맥을 봐야 된다니까요.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나라처럼 조사를 붙여놓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문장 구조를 보시면서 이게 주어, 이게 명사,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게 수식어구나, 그걸 영어 언어를 쓰는 사람, 사용자가 구분을 해야 돼요. 담배 아니에요. 립밤입니다. 오케이, 4번 문제. 자, 가보죠.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4번 문제. Damn how whether regardless. 자, 보기를 보자마자 갑시다. 기준점 잡을게요. 대명사, 얘 접속사. 근데 참고로 명사절 접속사고요. 그리고 whether 명사절도 가능하고 부사절도 가능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D번, 이거 부사죠. 이거 D번 그냥 부사죠. 선생님 전치사 아닌가요? 그거는 regardless of가 전치사로 쓰이는 거고 뭐뭐와 관계없이. 근데 of가 없으면 이건 그냥 부사 품사입니다. 관계없이라는 부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해볼게요. 빈칸 앞뒤를 한번 볼게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대명사 설마 about만 보고 about them 익숙한데 이러진 않겠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전치사 뒷자리예요. 그리고 이미 survey,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렇죠, to extend라는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생각할게요. 투부정사가 왜 나왔지?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있다, 늘리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말이 될 것 같은 것 같잖아요. 아니죠. 그럼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뭔데요?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인사 부서 human resources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설문조사, 그러면 themselves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문법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의미가 맞지가 않잖아요. 질문?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투부정사?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 뒤에 우리 뭐 쓸 수 있어요?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how to 동사 원형 가능하고요, whether to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렇죠. 피트님. 와, 제 수강생 같은데? What, which, who, whom, how, when, where, whether. 그렇죠. why to는 안 돼요. if to, that to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접속사와 붙어 있는 거네. 그럼 부사 regardless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한다? B번, C번 선택문제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how to 동사원형, whether to 동사원형 둘 다 가능한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휘 문제처럼 해석을 가야죠. 해석해보면요. 우리 제발 이걸 대입하지 마세요. 좀 이따 어휘 문제 우리 로직 플로우도 할 건데 그렇죠. 뽀숑님. 오, 제 수강생 맞네요.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문맥을 파악할 겁니다. Human Resources 인사부서가 뭐하고 있다?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여러분 Employee Benefit 우리 직원 복지를 연장시키는 거 그리고 Offer Performance Based Bonuses this fiscal year 이번 회계년도에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너스를 제공할지 안 할지겠죠.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뭐야? 5월이네요. Whether 투부정사 뒤에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다? 5월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하든지 뒤에 거 하든지 그럼 정답이 뭐가 된다? C번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직원 복지를 늘려줄까? 아니면 이거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너스를 줄까? 야 골라봐. 설문조사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직원 복지를 여러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어휘 문제는 뭐한다? 문맥을 파악해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한국어로 비벼가면서 여러분 와 대입해봐고 하면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속도를 빨리 갈게요. 요거는 다들 오케이 쉽네요. 자, 이 문제는 쉬운데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도 설명했는데 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나온다. 무조건 두세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정리해보죠. must wait 자동사 표현이고 wait for 뭐한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자동사 뒤에 빈칸 뚫어놓고 뒤에 전치사 나와있다? 그러면 부사 아니고서 다른 거 들어가기가 경우의 수가 힘들어요. 형태상으로도 뒤에 다른 걸 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보죠. 자 부사는 누굴 꾸미죠? 자동사, 타동사, 동사를 꾸밀 수 있어요. 자동사 어디서 부사가 꾸민다? 앞에서도 꾸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뒤에서도 꾸미고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구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꼴로 쓰이는 게 우리 부사의 위치에 그렇죠? 무조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부사가 타동사를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붙어있죠. 그런데 부사가 그 목적어 뒤쪽으로 가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끼워 넣어서 앞에 있는 타동사를 꾸미진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시간 같은 것들은 그냥 끼워 들어가기도 하는데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사들이 꾸밀 때는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얼마 전에 나왔죠. have 플러스 pp 시제가 있죠.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 그 사이에. 그래서 물론 뒤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앞에 쓰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쓰진 않아요. have 플러스 pp 동사의 구조를 꾸밀 거면 완료 시제 제가 말하는 건 had 플러스 pp도 마찬가지고 부사가 사이에 들어가거나 뒤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리할 거고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사가 누굴 꾸민다? 형용사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도 외우던데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관부형명. 근데 또 그렇게 한 단어 공식처럼 외우진 마시고요. 의미를 꼭 파악하면서 보세요. 이 자리에 무조건 여러분 빈칸 뚫려 있다고 부사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두 개 나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관부형명 한 단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의미를 보세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됐습니까? 그렇게. 김은 괜찮으려나? 어우 배고파. 여러분 저녁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저매추. 마라탕? 마라탕. KFC? 돼지찌개. 돼지찌개 맛있게 파는 데 있나요? 맛있는데. 돼지찌개 맛있겠다. 옛날에 유학할 때 저 파파이스 나오니까 이 돈 없는 뉴욕 유학생 저희 집 앞에 이제 파파이스 있었어요. 그리고 24시 서브웨이가 있었군요. 24시인 데가 좀 있어요. 서브웨이가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파파이스는 24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두 개 제 진짜 많이 먹었고 치폴레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이 다 제 주식들이었습니다. 특히 파파이스는 와 진짜
집에서 야식 생각나면 이 3 chickens 콤보, 그 3 pieces 치킨 콤보라고 해서 이게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킷 하나랑 콤보니까 3개 치킨 조각이랑 그리고 제로 콜라 그렇게 해서 먹으면 12불 썸띵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닌가? 15불? 12불? anyway 파파이스 안 먹은 지 오래됐다.